안녕하세요, 미스터 오션입니다. 여러분들도 카페 많이 다니시나요? 저는 지금은 예전만치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커피를 알기 시작했을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을 때 거의 하루에 카페 갈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한 6개, 7개 된 적도 있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카페들을 리스트를 나열하다 보니까 3박 4일 동안 가는 곳이 카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또 이동하고 커피 마시고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첫 끼가 3일차 할 때 점심이 이제 첫 끼더라고요. 그것도 이제는 먹지 않으면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게 됐습니다. 커피를 계속 먹다 보니까 배는 부르고 식욕은 없고, 그런데 손은 이제 막 어느 순간부터 막 커피 잔을 드는데 막 떨리기 시작하길래 이거는 진짜 밥 먹고 이동을 해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간단히 먹고 또 커피를 마시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3박 4일 동안 여행 중에 제가 밥을 먹었던 게 딱 2끼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카페들을 다니는 걸 열정적으로 좋아했었고요. 그걸 많이 즐겼었고요. 하지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만큼 요즘 봤을 때는 젊은 친구, 저보다 저도 젊지만 다른 젊은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가는 걸 보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카페를 많이 다니시다 보면 정말 역대 인생 커피를 만난 적도 있고요. 기대를 많이 품고 갔지만 기대만큼 커피 맛이 나오지 않아 많이 실망하고 돌아오는 기억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커피를 좋아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카페는 피해야 될 카페로 제목을 선정해 봤고요.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카페는 피해야 될 카페라고 하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카페,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될 카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핫플레이스 카페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요즘 SNS, 인스타 같은 경우 보면 그 동네 카페 해시태그를 들어가면 많은 카페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를 갔을 때 커피 맛이 정말 실망하고 돌아오는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SNS의 유명한 카페들은 커피가 맛있어서 유명해지는 경우보다 그 공간에 대한 아름다움 때문에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하는 20대의 여성분들은 자기의 느낌을 살려주는 카페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뷰가 있는 카페거나 꼭 그거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그 틀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커피, 좋은 커피를 찾는다라면 핫플레이스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숨은 카페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사람이 많은 곳이 커피 맛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좀 맛있는 커피들을 찾으러 다녔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쓰고 있는 원두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가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요즘 꼭 커피로만 한정되지 않고요. 과연 자기가 무슨 재료를 쓰는지, 그 쓰는 재료에 대해서 명확한 의도를 모르고 쓴다라면 과연 거기서 맛있는 커피가 나올까 합니다.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커피든 그게 맛있는 커피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맛없는 커피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커피숍마다 커피 맛도 다르고 하는 이유가 있지만, 결국 뭐냐면 사장님의 정체성, 사장님의 커피에 대한 관점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커피가 맛있는 커피가 되고 그 커피가 그 매장 안에서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판매하고 있으시는 사장님께서 그 커피가 무슨 커피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몰라요, 그냥 팔고 있어요. 맛있는 커피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거는 뭐 어떤 식당을 가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그 판매하는 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의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을 때 아메리카노 위에 있는 크레마를 확인해 봐라고 자, 세 번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을 때 잔 위에 있는 크레마를 확인해라는 겁니다. 크레마는 지용성 성분으로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이 나오는 이제 에스프레소의 특유한 이제 거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거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한 커피에서 크레마가 없다 라고 하면 이 커피는 내가 주문하기 한참 전에 만들어졌을 거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커피는 만들어지고 나서 일정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향이 손실이 되고 그 커피의 본연의 맛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된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났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커피는 벌써 반쪽짜리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쪽짜리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숍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마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네 번째는 스팀봉을 확인해라. 스팀봉은 에스프레소 머신기에 달려있는 이제 우리가 우유를 데울 때, 거품을 만들 때 쓰는 장비입니다. 보통 대부분 가게들은 포스기 있는 쪽에서 계산을 하시거나 주문을 하실 때 보면 머신기가 보일 거고요.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체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 스팀봉에 저는 커피를 좀 제대로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커피숍을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팀봉을 안 닦는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닦느냐고 물어보면 귀찮아서 아니면 깜빡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보통 스팀을 하고 끝나면 우유가 묻어 있고요. 그 스팀봉 안쪽에도 우유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로 닦지 않아주면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이 생기고 역류하면 보일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보일러 안에 우유가 들어가면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오면서 그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스팀을 한 우유라면 과연 맛있는 라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라떼라고 하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비위생적인 커피가 돼버립니다. 맛을 떠나서 그거는 커피에 대한 불합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팀이 끝나면 항상 아무리 바빠도 닦고 스팀 안에 있는 우유가 있을 잔량을 스팀으로 빼주고 나서 라떼 아트를 하던가 뭐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바빠서 뭐 한다고 놓치고 놔두다 보면 거기 있는 스팀봉에 우유가 굳어서 나중에는 닦으려고 해도 잘 닦이지 않는 상태가 될 만큼 지났을 때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팀봉을 보셨다라면 어떤 가게가 스팀봉을 닦지 않고 놔뒀다라면 거기서는 저는 주문을 아예 하지 마시고 다른 카페를 가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 오늘 가지 말아야 될 카페 4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카페들이 자기들의 개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카페를 많이 운영하지만 지금 오늘 알려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사장님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라면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하고 있으셨다면,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약간 평소보다도 조금 더 무거운 소재였는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